안녕하세요. 이틀 동안 비가 조금 많이 왔죠. 저도 분갈이를 또 안 해준 아이들이 있어서 새벽부터 분갈이를 좀 해주었는데요. 비가 뿌실 와서 비를 맞고 그냥 일을 했답니다. 지금은 10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비는 안 올 것 같은데 어차피 일을 하다 보니까 옷도 젖고 그랬어서 그냥 꽃도 한번 담아보고 분갈이한 아이들도 한번 두루두루 또 담아본답니다. 비는 오는데 우리 써니 스마일은 바람이 불면 안 된다고 제가 콕 저 자리에 끼워 놓는데요. 꽃을 얼마나 많이 지금 비가 왔는데도 피워주는지 참 저는 정말 키울수록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아이랍니다. 꽃을 얼마나 많이 피우는지 몽우리가 있을 때는 저 아이는 더 예쁘답니다. 확실히 또 옥상이라도 바람하고 잘 환경이 잘 맞으면 꽃은 엄청 실이 많이 피워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정선에 놀러로 갔다가 재미삼아 한번 데려와서 심어본 산양산삼은 저기 구석에 두었더니 풀도 나고 그랬어서 지금 조금 꺼내서 풀도 뽑아주고 했답니다. 그래도 지금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잘 자라준다는 게 신기반기는 하답니다. 한 일주일 된 이 아이가 한기가 참 좋은 천리향은 활착을 잘 해주고 있답니다. 하나도 몸살을 안 한답니다. 며칠 전에 데리고 온 백일홍 분갈이를 못 해주고 있었는데요. 피를 맞고 분갈이를 해주었답니다. 활착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털지 않고 약간 연탄가리식으로 분갈이를 해주었기 때문에 몸살은 안 할 것 같은데 또 알 수가 없답니다. 백화등, 향기가 좋은 백화등은 이 아이도 비를 맞고 분갈이를 해주었답니다. 마사를 좀 최선을 다해서 올리고 또 수영을 잡기 위해서 저 아이가 졸대인가 저도 다 꽂아 주었답니다. 향기가 정말 좋답니다. 또 새로 다시 에르베 플라워에서 데리고 온 이시안서서 이번에 가니까 또 더 예쁜 색상으로 나와 주어서 또 다시 데리고 왔답니다. 날씨도 많이 월요일날 날씨도 많이 더웠는데 얼마나 에르베 플라워에 꽃을 구경도 영상을 담고 있었는데요. 안전 문자가 오니까 자동으로 꺼져버렸답니다. 다시 이어서 담아 본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꽃 구경도 하시고 나오셔서 제가 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은 다 어디에서 오셨을까. 요즘 분들 너무너무 꽃을 다 좋아하시구나 싶었답니다.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 줄을 보니까 저기 멀리까지 있는데 그 중에 또 우리 밥동무님께서 구루마인가 카특인가 그를 밀어가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저 멀리서 보니까 마음이 또 왜 이렇게 아프든지 미안스럽기도 하고 제가 좀 줄 서고 이런 거를 잘 못한답니다. 부끄러움도 좀 많고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낯가림도 좀 심하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살짝 들었답니다. 꽃도 참 착한 가격으로 엄청 실이 많은 꽃이 입고가 되어 있었는데요. 저 아이들도 꽃 가격이 엄청 착했답니다. 백일홍도 그렇고 또 이맘때쯤이면 그곳에서 판매를 하는 블루베리가 조그만한 가게에 8,000원인데요 참 맛있답니다.
제가 지금서부터 쭉 또 구매를 해서 먹기도 하고, 겨울에는 또 딸기도 맛있어서 딸기도 엄청 실이 많이 구입을 해서 먹었는데요. 한번 추천을 드려본답니다. 제 입에는 엄청 실이 달고 맛있었답니다. 그래서 조금은 미안했지만 또 계산은 해야 집에 오니까, 그래서 우리 밥동무님께서 꽃 가격도 착한데 계산까지 해 주셔서 또 신명나게 꽃 나들이를 하고 왔답니다. 요새 선거철이라 난리가 났네요. 저쪽에 또 좀 자신있게 분갈이를 해준 아이들이 잘 있어서 한번 담아보러 살짝 자리를 옮겨 보겠습니다. 남사 원예 종묘에 접시꽃을 데리러 갔다가 저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데리고 올 때는 조그마한 모종이었답니다. 근데 한 15일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저렇게 많이 자라났답니다. 비가 와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몸살이란 그런 절대로 안 하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이름도 잘 모르고 데리고 왔는데요. 보라색 꽃이 피는 꽃고비인 것 같고, 이쪽에 있는 아이는 루드베키아, 작은 꽃이 많이 핀다는 루드베키아이랍니다. 참 몸살도 안 하고 무럭무럭 잘 자라주어서 담고 있답니다. 오늘은 또 꽃도 조금 담아 보겠지만 분갈이를 해주어서 지금까지 할착을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 한번 담아 본답니다. 제가 자신이 없어서 분갈이를 해주지도 못하고 몇 년이 지나도 꽃도 못 보고 했던 국은 아이리스이랍니다. 배운 대로 제가 올 봄에 분갈이를 해주었답니다. 지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답니다.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진작 좀 해줄 걸 싶은 마음도 든답니다.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랍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딸개비꽃이 펴주고 있는데요. 저는 원래 지금 11시가 좀 넘어가기 때문에 이 시간이면 꽃을 원래 볼 수가 없답니다. 아침에 일찍 피고 또 일찍 잎을 닫아버리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운 좋게 감상을 할 수가 있어서 담아 본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에는 꽃이 없었답니다. 근데 수도가 옆에 저 아이가 피어 있던 것을 기억을 한답니다. 저 아이는 황금색인데요. 우리 집에 있었던 그 아이는 황금색은 아니었고, 늘 시골에 가면 많이 피어 있던 꽃 색상은 똑같답니다. 그런 달개비였는데요. 늘 생각이 나서 여기 아무리 꽃이 많아도 저 아이가 피면 항상 커피도 마시면서 감상을 하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꽃이랍니다. 오늘 볼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랍니다. 지금 밑에는 지금 그림이 안 나와서 담지는 못하는데요. 홍학제비, 흑제비, 또 이색제비 지금 엄청 실이 꽃을 물고 있어서 좀 있으면 제가 좋아하는 제비꽃도 활짝 피어 있을 것 같습니다. 초롱꽃하고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달개비꽃도 참 예쁘답니다. 오늘 또 여주 자연꽃농원 사장님이 생각이 나고 목소리가 너무 좋죠. 우리 사장님. 제가 저번에 가서 얼마나 반갑게 인사를 했더니 사장님이 보니까 내가 막 서서 웃기고 있는데 보니까 얼마나 또 우리 사장님도 굉장히 수줍음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막 보니까 저쪽에 컴퓨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냥 웃고 계십니다. 제가 좀 어떨 때는 철이 없어서
깨춤을 추면서 낯가림도 심한데 또 자주 보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서 따라 괜히 이곳을 보니까 사장님이 보고 싶답니다. 꽃가게도 자주 가다 보면 정이 들죠. 참 정겨운 꽃이랍니다. 이른 봄에 씨앗 파종을 한 우리 장미봉순아님은 무럭무럭 자라주고 있답니다. 올해는 조금 씨앗을 받을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옆에 투베로제도 6개를 다 식재를 했는데 다 올라왔답니다. 투포트에다가 제가 식재를 했는데요. 네이버에서 시키는 그대로 식재를 해 주었답니다. 요즘 투베로즈 꽃이 7,000원인가 입고가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좀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꾹 참았답니다. 그냥 좀 기다렸다가 저 아이를 좀 꽃을 봐야겠다 싶어서 꾹 참았답니다. 올해는 뒤에 있는 노루오줌님도 꽃을 엄청 실히 많이 올려주고 있답니다. 투베리오사 꽃을 예쁘게 좀 감상을 할 수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령꽃이 예쁘게 피어 있어서 한번 담아 본답니다. 원래 야를 담으려면은 엄청 조심해야 된답니다. 이곳에는 항상 말벌님이 물을 드시러 오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담아 본답니다. 어제는 2송이가 피었던데 지금 이맘때쯤이면 이 아이들이 꽃을 1송이씩은 피워도 2송이는 안 피운답니다. 날씨가 얼마나 더웠으면 이 아이들도 꽃을 그렇게 많이 피울까요? 지금 밑에 보면 꽃이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요즘 수생식물 키우는 데가 자꾸만 없어진답니다.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 15년 전만 해도 아산에 늘 수생식물을 구하러 다녔답니다. 저 옆에 있는 가시연꽃도 그때 구해온 아이인데요. 옆에는 또 불의 옥잠이 지금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요. 수생식물이 자꾸 없어지면 안 되는데 싶은 마음에 이 아이들이 참 신기하답니다. 향기도 은은하게 좋고 아주 좀 깨끗하지 않는 물에 탁 담가놔도 금방 물이 깨끗하게 되고, 제가 이 아이를 뭐 계단에서도 관리를 해보고 했는데 그 다음에 꽃을 보기가 어려워서 해마다 새로 구입을 한답니다. 가격도 옛날에 비해서 엄청 실이 많이 저렴해졌답니다. 그래도 참 아름답고 좀 탁한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꽃이었어서 이 아이한테 제가 배우는 공부가 훨씬 더 많답니다. 또 말벌님이 오기 전에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말벌님이. 수련도 한번 담아 보았답니다. 비가 조금 내려서 오늘도 노란 물살이가 빗물을 막 머금고 있어서 유난히 더 예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월요일날 좀 많이 바빴는데요. 남사에르베 플라워도 갔다가 또 옷을 좀 구입을 하려고 또 옷가게도 다녀왔답니다. 그날 옷가게를 갔는데 좀 아담한 사이즈의 아르바이트님이 계셨는데 바지를 제가 막 고르고 있으니까 허리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십니다. 제가 잘 허리 사이즈를 잘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밥동무님께서 대신 대답을 했답니다. 29, 30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분께서 조금 있다가 바지를 다 꺼내 오셨는데, 제가 옷 갈아입고 이런 걸 좀 귀찮아 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까 옷이 딱 맞았습니다. 정말 신기했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막 옷을 갈아입으면서 저분은 사이즈 얘기만 듣고 어떻게 제가 이 키가 작은데 딱 맞는 옷을 골라줄 수가 있을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랬습니다. 정말 프로님이시네요 하고, 그때부터 그냥 호칭을 제가 프로님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때 막 웃으시면서 좋아했답니다. 칭찬은 많이 할수록 좋답니다. 남의 자랑도 본인이 하는 것보다 옆에서 꾸준히 지켜본 사람이 해줄 때 진짜 칭찬이죠. 그래서 제가 프로님 하면서 한 번도 또 잘 묻고 그렇지는 않는데, 단지 우리 집에 이제 공사를 하러 오시거나 하면은 확인을 하는 버릇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혹시 죄송하지만 제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어서 그러는데요, 띠가 어떻게 되세요 하니까 저요 말띠입니다 하십니다. 그럼 그렇지, 제가 역시 프로님 맞으십니다. 제가 살면서 상담을 한 지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답니다. 그러면서 예사로 또 사람을 보지도 않지만 꾸준히 연구를 했답니다. 자오 모유 띠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손재주도 좀 뛰어나고 좀 프로의 기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근데 오랫동안 더 열심히 관찰을 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거의 80%는 정확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악수를 하면서 저는 범띠입니다. 62년생 제가 범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옷을 합입니다. 그랬더니 알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좀 그 12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답니다. 그래서 인호술이면 삼재도 같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죠. 그때 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분이 고맙기도 하고, 또 나이도 좀 아직 어리고 2002년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꿀팁을 좀 살짝 드리고 왔답니다. 아무래도 유난히 이렇게 뭐 꽃을 사러 가도 그렇고 또 옷을 사러 가도 그렇고 마음이 가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저는 조금 꿀팁도 가르쳐 주고 그런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띠는 또 소질이 없고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연구를 좀 해본 결과 자오모유는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가 동서남북을 가리킬 때 자오모유 이 방향으로 동서남북을 정하기 때문에, 또 12지 중에서도 그 아이들이 대장이랍니다. 그 아이가 꼭 중간에 끼어야지만 인옷을 합의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프로의 기질이 조금 타고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집을 관리를 하면서 좀 기술자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 막 어떤 분들은 너무 막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나중에 공사한 것을 보면 기가 탁 막혀서 제가 어떨 때는 어떻게 이렇게밖에 고칠 수가 없을까. 요즘은 또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가서 또 저는 많이 좀 거기서 좀 도움을 청하는데요. 그래서 좀 잘 못 고치시는 분들끼도 물어본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간도 짧고 후딱후딱 고치시는 분들 띠도 다 물어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연구를 좀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정말 맨바닥에 헤딩 정도 할 정도로 상태가 그랬을 때 이 건물을 올렸는데요. 그때 7분 정도 제가 다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입술이 굉장히 두꺼우시고 손이 두꺼비 손인 분이 오셨답니다. 그때 제가 그 사장님한테 우리 집을 좀 지어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사장님도 기가 막히셨는지 돈은 짓고 난 뒤에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얼척을 없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께서 하필이면 대답을 안 하고 가셨는데 저하고 너무너무 친분이 있던 분 식당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우리 옆 가게에서 가게를 하고 계시다가 식당을 하셨기 때문에 또 알고 계신 거는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너무 우리 밥동무님하고 저를 잘 얘기를 해 주셔서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을 다 올리고 10원도 애누리가 없이 전부 계산을 다 해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너무너무 배짱이 있으시고 깜짝 놀라셨다고 하시면서 식사를 하시라고 현찰 50만원을 봉투에 탁 담아서 저한테 주셨답니다. 저도 살면서 가끔씩 아주 가끔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제 얘기를 해준답니다. 그랬어서 그리고 또 그때 제 주위에 조용한 부자님들이 좀 계셨답니다. 돈이 있으신 분들이 원래 말이 없죠. 그래도 저는 귀신같이 알아보고 그분들이 도움을 상당히 많이 주었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요즘 너무 힘들죠. 살기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내 맘대로 좀 되지 않는 또 세상이잖아요. 저도 지금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답니다.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되지는 않죠. 몸이 아프면 또 일을 할 수도 없고 언제나 지금 우리 밥동무님처럼 성실하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저렇게 사시다 보면 정말 언젠가는 고생 끝에 낙은 오고 조금 우리 밥동무님처럼 좀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또 이런 멘트를 해보았습니다. 조금 예쁜 마음으로 조금 들어주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굉장히 소중하답니다.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래도 웃으면서 희망을 안고 사시다 보면 좋은 날이 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이래저래 비도 온 끝이었어서 이런 멘트도 한번 해보게 되었답니다. 다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